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모아야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이 질문에 대해 널리 알려진 대답은 자산의 10%를 모으라거나, 공격적으로 할 거면 20%를 모으라거나, 투자 가용 금액의 몇 %를 모으라거나, 최대한 많이 모으라는 둥, 이런 식이죠. 즉,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자본이 다 달라요. 총 자산이 10억 있는 사람은 10%만 할당해도 1억인데 1억이 있는 사람은 90%를 할당한다고 해도 9천만 원으로 1억에 못 미칩니다. 즉,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고 개인들마다 자본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률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같지만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은 금과 은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모아야 하는데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솔루션을 내렸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과 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누가 좋다고 해서 사거나 한다면 얼마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 금과 은을 산 것에 대해 후회하고 매도를 생각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과 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금은의 보유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시세의 등락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금과 은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할당할 것인지는 이후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과 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나서 내린 제 솔루션은 현재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산한 후에 제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의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모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퇴 이후에 1억 2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현재 금값이 1kg에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2kg 정도가 목표일 것이고 2억 4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금 4kg이 목표겠지요. 총 목표 중량과 금은의 비율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인데 금은의 비율은 저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 금 2, 은 8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네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과 은의 분배 기준에 따른 것이니 혹시 안 보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둘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음식은 상하고 연료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으며 옷은 해지거나 유행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안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저축과 연금을 늘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라고 교육받습니다. 무엇이 돈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달러 기축 시스템에서 달러는 미국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결코 상환될 수 없는 부채이고 이 상환될 수 없는 부채는 반드시 가치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에 전 세계의 모든 화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채를 모으고 연금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라고 교육받습니다. 결코 상환될 수 없는 부채가 또 다른 부채를 공급한다는 것은 확실히 돈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이상합니다. 명백히 결코 갚을 수 없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부채를 모으는 것은 미래에 사용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방법이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모으는 것 대신에 금과 은을 모으기로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옷, 연료 또는 서비스를 미리 사두는 것 대신에 금과 은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변질되거나 해지지 않고 보관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근대 150년의 데이터를 봐도 금과 은이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 가치를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매년 수 % 이상 구매력이 증가해왔고 주기적으로는 가치가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과 은으로 은퇴 이후에 지금의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을 모으는 것을 달성한다면 시세의 등락은 저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폐 100을 사용해서 은퇴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두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80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미리 사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를 하겠지만 최소한 제 남은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와서 이제 그것을 사기 위해 화폐 120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잠깐 기분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최소한 제 남은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금과 은의 형태로 사두었으니까요. 저축이 미덕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올바른 형태의 저축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축은 현금으로의 저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은 저축하는 자를 벌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저축, 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얼마나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저축계좌에 예금으로 저축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과 똑같이 이건 제 형태의 저축계좌입니다. 돈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의 단위로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미래의 10,000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사게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10,000원으로 지금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이자를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1온스의 금과 은은 구매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인가? 그렇습니다. 1온스의 금과 은으로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보아도 최소한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구매력만 유지해도 만족합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가치를 유지하고 때로는 눌려 있다가도 풀린 화폐의 양을 회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라는 희대의 통화적 실험과 화폐 확대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시대니까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제 솔루션은 은퇴한 이후에 지금의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할 만큼 모으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사이에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속도나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가치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 은퇴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의 가치가 낮아지면 어떡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까지 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금과 은이 화폐에 비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은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말은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금과 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가진 마인드셋이 이것이고 얼마만큼의 금과 은을 모아야 할지에 대한 저만의 솔루션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